자, 요 식을 나눗셈 기호를 생략해서 좀 나타내보래. 그러면 먼저 좀 해줘야 되는 게 뭐야? 먼저 뭘 해줄까? 괄호 먼저 좀 정리를 좀 해줄까? 괄호 안에 있는 애들. 그럼 괄호 안에 있는 애를 정리를 하면 x 나누기 괄호 한 다음 x 나누기 y 요런 형태가 됐잖아요. 그죠? 그럼 이 괄호 안에 있는 나눗셈을 먼저 나눗셈 기호를 생략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 x 나누기 y분의 x 요런 형태가 되지 않겠어? 됐어? 이해됐니?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다시 나누기를 뭘로 바꿔? 곱하기로 바꿔버려야 되지 않겠어? 그지? 그럼 어떻게 될까? 혹시 x가 아니니? 그러죠. 제 뭐가 식이 이상하더라. 다시 z 나누기 y였네요. 그죠? 식을 좀 바꿨으면 그럼 이렇게 되겠네. x 나누기 y분의 z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나누기를 뭘로 바꿔? 곱하기로 바꿔주면 뒤에 있는 수가 어떻게 돼? 역수가 되면서 z분의 y가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z는 x, y. x 곱하기 y인데 곱하기가 생략되겠죠? 이해됐니?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답이고. 다음 3번.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하네.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하네요. 봅시다. 자, 생략을 잘 했나 안 했나를 보자 이거예요. 그럼 1번 보면 7 나누기 a 나누기 b잖아. 그지? 그럼 얘는 이제 나누기를 다 이제 생략을 좀 해주면 앞에서부터 좀 생략해줄까? 그럼 어떻게 돼? a분의 7 나누기 b 되지 않겠어? 그지? 그런 다음에 b도 생략이 되면서 어디로 들어가야겠어? 분모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 왜냐하면 얘는 원래 뭐라서? a분의 7 곱하기 b분의 1이었기 때문에. 그죠? 이러면서 곱하기가 생략되면서 분모랑 분모끼리 곱해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서 어떻게 들어가? ab분의 7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됐니? 그 다음에 2번 마이너스 2 나누기 a 나누기 b의 제곱이잖아. 그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나누기들을 다 이제 생략을 좀 시켜주면 앞에서부터 좀 생략시켜주면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어? 마이너스 2는 분자로 갈 거고 분모에는 a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면서 나누기 얼마가 있어? b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죠? 뭐 이렇게 받아 적어? 받아 적지 마. 그러면서 a분의 이 나누기를 다시 또 바꿔주면 a분의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를 곱하기로 바꿔주면서 b제곱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분모랑 분모끼리 곱해질 텐데 그 곱을 생략시켜서 뭐라 쓸 수 있어? a 곱하기 b의 제곱. 그래서 ab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고요. 분자는 뭐로 들어가?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럼 2번까지도 틀렸네. 1번도 틀렸고. 그럼 3번 봅시다. 3번 정리하면 이제 플러스가 있네요. 그죠? 그럼 이렇게 써야겠네. 4 플러스 a 나누기 b가 됐는데 일단 생략 가능한 건 얘네잖아. 그지? 플러스가 생략 가능한 건 아니잖아. 얘잖아. 그럼 얘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 4 플러스 b분의 a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근데 얘를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 어떻게 해줘야 돼? 통분해야 되지 않겠어? 통분. 근데 여기까지는 너네가 크게 배우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만약에 통분한다면 얘는 지금 분모가 얼마야? b야? 그럼 얘도 분모를 뭘로 맞춰줘야 돼? b로 이렇게 맞춰야 되지 않겠어? 그지? 그럼 내가 얘 분모는 원래 뭐였어? 얘 분모는 원래 1분의 4 아니야? 그지? 내가 근데 분모에 b를 곱해준 거잖아. 그럼 뭐 어디도 b를 곱해줘야겠까? 그쵸. 분자에도 b를 이렇게 곱해줘야 이게 통분이 된 상황이죠. 그죠? 그러면서 분모는 얼마가 되냐면 서로 b가 되고 분자는 4b 플러스 a 요런 형태가 돼야겠죠. 이해됐니? 그래서 저건 틀렸죠? 4번 a 나누기 마이너스 3분의 1에 나누기 b분의 1이에요. 그럼 얘는 이제 뭘로 바꿔? 다? 곱하기로 좀 바꿔줄까? 그럼 a 곱하기 얼마? 마이너스 3 곱하기 얼마? b가 돼야겠죠?
그러면서 곱하기는 다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문자의 곱은 생략이 가능하다고 해서 마이너스 3 앞으로 빼주고요. A와 B를 곱하는 거에 곱하기를 없애주니까 뭐라 쓸 수 있어? A, B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해됐니? 나 5번. A 나누기 B에 나누기 마이너스 5분의 2 요걸 하겠대. 그럼 다 이제 또 곱하기로 좀 바꿔줍시다. 이렇게 되겠네. A 곱하기 B분의 1 곱하기 역수 뒤집히면서 얼마?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되지 않겠어? 그럼 계산하면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해서 분모는 뭐가 있어? 2B가 생길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분자는 A랑 5가 있겠죠? 그래서 5 곱하기 A라서 숫자랑 문자의 곱도 곱하기를 생략해 줄 수 있다고 그랬죠? 뭐라 써야 돼? 5A라고 쓰는 거죠. 그러면서 마이너스가 하나 살아있겠네요. 답은 5번이 되겠죠? 다음 8번. 자, 너네가 이제 이걸 보고 문제를 이제 식을 좀 써낼 줄 알아야 다음 이제 문제를 많이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전교생이 X명인 중학교 학생의 Y인 프로가 남학생일 때 여학생의 수를 문자로 사용한 식을 나타내세요 라고 하는데 얘들아, 예를 들면 전교생이 100명이래. 전교생이 100명인데 이 중에서 40%가 남자래. 그럼 몇 명이 남자일까라고 하는 거죠? 40%가 남자라면 남자의 수, 남자 학생의 수는 몇 명일까라는 거지. 그래서 40명이 되는 거야. 그럼 이 40명은 어떻게 구한 거냐면 100명의 40%이기 때문에 100명의 40%는 어떻게 구한 거냐면 전체 수에서 100분의 40을 해준 거겠죠. 40%를 다른 말로 쓰면 100분의 40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40%가 얼마인지를 찾아주기 위해서 100명 중 40%면 그냥 둘이 곱한 수예요 라고 해서 이게 40이 된 거죠. 무슨 말인지 됐어? 그럼 이렇게 해야지. 그럼 전교생이 X명이래. 전교생이 X명이고 그때 남자가 몇 퍼센트래? Y%래. 그럼 남자의 수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 전교생에서 100분의 Y를 이렇게 곱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남자 학생 수가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전교생은 남자 아니면 여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다른 성 있어? 없겠죠? 그러면 남자 수가 이거면 여자 수는 어떻게 구해야 돼? 너네 여기서 남자 수가 40명이야. 그럼 여자 수는 얼마야? 그치, 60이지. 이 60은 어떻게 구했어? 그죠? 전체 학생 수에서 남자 학생 수를 빼면 나머지가 다 여자 학생 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학생 수 X명에서 남자 학생 수인 얘를 정리하면 얼마야? 100분의? 그렇죠. X 곱하기 Y라서 X, Y라고 쓸 수 있겠죠. 전체 학생 수에서 남자 학생 수를 뭐해? 빼면 이게 여자 학생 수가 되겠죠. 이해됐니? 이해했어 얘들아? 다음 9번. 자, 이거 보면 식을 만들어낼 수 있냐, 식을 잘 만들어낼 수 있냐 하는 문제들이에요.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달래요. 자, 봅시다. 한 개에 0.5리터가 들어있는 우유 X개의 양이래. 얘들아, 0.5리터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미리리터로 바꾸면 0.5, 그쵸, 500ml죠? 500ml. 그럼 하나 결국엔 0.5리터가 들어있는 우유 하나는 500ml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게 X개 있으면 몇 ml라고 써야 돼? 500xml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틀렸지? 그 다음 길이가 25cm인 실을 xml 사용하고 남은 실의 길이. 얘들아, 1mm는 몇 cm야? 0.1cm. 1cm는 10mm가 1cm죠. 그럼 10mm가 1cm잖아. 그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미리를 뭘로 바꿨어? 센치로 바꾼 거 아니야? 미리를 센치로 바꿨으면 예를 들면 10ml를 몇 cm라고 쓸 수 있어? 1cm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100ml를 몇 cm라고 쓸 수 있어? 10cm라고 쓸 수 있지. 그럼 여기서 여기는 몇 배야? 아닌데? 아니 몇
그쵸. 10분의 1배가 된 거죠. 10분의 1배. 여기서 이렇게 된 것도 10분의 1배죠. 그럼 여기서 미리에서 센치로 갔으면 10분의 1배가 된 길이를 써줘야 되는 거 아니야? 10배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여기서 말하는 이 x미리는 미리야. 근데 여기서 센치로 넘어갔으면 10분의 1로 넘어가 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이거 다른 말로 뭐라 할 수 있어? 0.1 아니겠어? 그죠? 그럼 0.1배를 해서 넘어갔어야지. 10분의 1, 그 10배가 아니라. 그죠? 틀렸죠? 다음. 소수점 첫째 자리의 숫자가 A, 둘째 자리의 숫자가 B인 수. 예를 들면 0.23이라는 숫자를 나눠서 표현해보자 이거야. 0.24라는 숫자를 소수점 첫째 자리 수랑 소수점 둘째 자리 수로 이렇게 좀 잘라서 얘기해보자 이건데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0.1 곱하기 2에다가 플러스 0.01 곱하기 3이라고 쓸 수 있다 이거지. 왜? 얘는 얼마야 얘들아? 0.2. 얘는 얼마야? 0.03이잖아. 이걸 더하면 얼마야? 0.23이 되거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3번 어때? 맞아요. 맞은 거죠. 그죠? 3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거죠. 다음 4번은요. x분 6, y초? x분 y초. 얘들아 y초로 표현한 거잖아. 결국엔 분을 초로 표현해야 돼. 1분의 몇 초야? 60초지. 그러면 예를 들면 1분 10초라고 하면 몇 초야? 70초 아니야? 그러면 1분 60초 아이고 잘못 썼다. 2분 40초 하면 160? 그죠? 160초예요. 이걸 어떻게 구한 거냐면 얘들아 분은요 60초잖아요. 1분당. 그지? 그럼 1분당 60초니까 2분이면 2 곱하기 60초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x분이면 초로 나타내면 뭘로 써야 돼? 60 곱하기 x라고 썼어야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얘는 뭐라 쓸 수 있어? 60xy라고 썼어야 되겠죠. 이해되니? 그래서 틀렸죠. 다음 5번. 100의 자리 숫자가 A, 10의 자리 숫자가 B, 1의 자리 숫자가 7인 세 자연수라고 하네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123이라는 애를 나눠서 합으로 좀 표현해보자 이겁니다. 123이라는 애를 합으로 좀 아니다. 234라는 이 숫자를 어떤 수의 합으로 좀 나타내주고 싶은 거야. 그럼 이거를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숫자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나눈 거냐면 100의 자리는 어찌 됐든 간에 무조건 100이어야 돼. 100의 자리 숫자는 맨 마지막 그 100의 자리 숫자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어떤 수에다가 얘가 100의 자리 숫자가 되려면 이렇게 보자 이거죠. 200 플러스 30 플러스 4 이런 형태로 보자 이거죠.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로 딱딱딱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랬더니 이 200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100의 자리이기 때문에 100 곱하기에 2로 표현 가능하다 이거지. 그리고 30이라는 애는 10의 자리였기 때문에 10 곱하기 3으로 표현 가능하다 이거지. 그리고 1의 자리는 어차피 1이라서 그냥 4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말 그대로 100의 자리 숫자가 A, 10의 자리 숫자가 B, 1의 자리 숫자가 7인 세 자연수는 원래는 어떻게 되는 숫자였냐면 A, B, 7이라는 세 자리 숫자였을 거라고. 무슨 말인지 됐어? 근데 얘를 표현해 주려면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된다 이거지. 100 곱하기 A 플러스 10 곱하기 B 플러스 7이라고 써줄 수 있다 이거지. 위에랑 똑같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5번도 맞는 거겠죠. 다음 12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육면체에 대해서 다음을 문자로 사용한 식을 나타내요 얘들아. 일단 건널비라는 게 뭐야? 알고 있어? 이런 직육면체의 건널비라는 게 뭔지 알고 있어? 강민이 알고 있어? 네. 뭔데? 그렇지. 겉에 있는 면들의 모든 넓이. 그러니까 어떤 도형의 어떤 입체 도형에 있어서 겉으로 보이는 면들의 모든 넓이의 합을 건널비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 직육면체의 건널비는 총 면이 몇 개야? 얘들아, 직육면체? 6개야. 그러면서 뭐 공통인 게 없어요. 그죠? 다 서로 다른 모서리를 가지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를 뭐 건널비라고 했으니까 지금 딱 눈앞에 딱 보이는 이 바로 앞에 보이는 이 앞에 보이는 면 있잖아요. 이 면의 넓이를 뭐라고 써야 될까? 여기가 얼마야? B요. B 아니겠어?
여기는 8이고. 그럼 바로 앞에 보이는 면적, 바로 앞에 보이는 면의 넓이 뭐라 쓸 수 있어? AB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 A 곱하기 B. 됐니? 그 다음 바로 오른쪽, 정면 기준으로 오른쪽 면, 요 면 있잖아. 이 면을 뭐라고 써야 될까? 8 곱하기 B니까 뭐라 써야 돼? 8B라고 써야겠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 뒷면, 밑면 봅시다. 밑면은 A 곱하기 8 아니겠어? 밑넓이 얼마야? 8A라고 쓸 수 있겠지. A 곱하기 8은 우리 숫자를 항상 문자 앞에 써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8A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각 지금 보면 내 앞에 보이는 이 면과 똑같은 면이 몇 개 있을까? 2개. 2개 있고요. 이 밑면과 똑같은 면이 몇 개 있을까? 2개. 옆면과 똑같은 면이 몇 개 있을까? 2개야. 그럼 각각 이 넓이가 몇 개? 2개라서 곱하기 2. 2개라서 곱하기 2. 2개라서 곱하기 2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어차피 우리는 모든 면의 넓이의 합이 필요한 거니까. 됐어? 그럼 얘는 뭐라 쓸 수 있어? 2AB 곱하기 생략해서요. 얘는 뭐라 쓸 수 있어? 16B. 얘는 뭐라 쓸 수 있어? 16A라고 할 수 있어. 이걸 다 더하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넓이가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모든 면의 넓이의 합을 건넓이라고 하는 거야. 눈에 보이는. 무슨 말인지 됐지? 그럼 부피는 얘들아. 일단 부피는 조금 그러니까 건넓이랑 부피랑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부피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 부피라는 건 이렇게 생긴 물통이 있다고 해. 이렇게 생긴 물통에 물을 가득 넣었을 때의 양이야. 그게 부피라고 생각하면 돼. 부피라는 건 이렇게 생긴 무슨 물통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생긴 무슨 물통이 있는데 이 물통으로 물을 가득 채웠을 때 그 무게, 그 양을 부피라고 생각하면 돼. 물의 양. 이걸 여기다 물을 꽉 채웠을 때 생기는 물의 양. 그래서 그건 어떻게 구하냐면 간단해.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끝이야. 직육면체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만 하면 돼. 그래서 부피는 뭐라고 써야 될까? 그렇죠. 일단 뭐부터 구해줘야 돼? 밑넓이 얼마? 8 곱하기 A라서 8A라고 쓸 수 있죠. 그 다음 높이가 얼마야? 곱하기 B. 그럼 따라서 얘를 쓰면 뭐라 써야 돼? 8AB라고 쓸 수 있다 이거죠. 다음 13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120 그리고 90인 직사각형 모양의 졸려? 일어나야지. 공원 폭이 각각 x 25m로 일정한 길을 제외하고 꽃밭을 만들었대. 이렇게 여기가 꽃밭인가 봐. 근데 이 꽃밭의 넓이를 문자로 사용한 식을 나타내야 돼. 그럼 일단 얘도 그럼 뭐야? 직사각형 아니겠어? 그럼 직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 가로 곱하기 세로 할 거야. 그럼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게 지금 여기랑 여기를 어떻게 좀 구해봐야 되지 않겠어? 이 길이들을.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나라고 했더니 이 길이는 여기도 몇 미터야겠어? 90m지? 이것도 직사각형이니까 직사각형 90m에서 얼만큼 뺀 거야? x미터를 뺀 길이 아니야? 그럼 요 길이를 뭐라 써야 돼? 90-x라고 썼어야 되는 거지. 그다음 여기도 120m에서 얼만큼을 뺀 거야? 25m를 뺀 거잖아. 얼마야? 95m 이렇게 되겠죠. 그럼 따라서 이 꽃밭의 넓이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꽃밭의 넓이를 뭐라 쓸 수 있냐면 가로 곱하기 세로였잖아. 뭐라 써야 돼? 95 곱하기 90-x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생략도 가능하면서 이걸 뭐 해줄 수 있죠? 분배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분배하면 좀 숫자가 커지긴 하겠네요. 90 곱하기 95? 95 곱하기 9 한 다음에 0만 붙여주면 되겠다. 얼마야? 860? 아니 잘못 썼다. 다시. 얼마야? 865. 855 아니야? 맞다. 855. 거기다 뭐 붙여야 돼? 0 하나만 붙여주면 되겠죠. 이해되니? 거기다가 95 마이너스 95에다가 x에도 곱해줘야겠죠? 그럼 줄여서 뭐라 쓸 수 있어? 95x라고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얘네 둘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 마이너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써야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간단해 얘들아.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어. 14번. 한 개에 1,200원인 찐빵 A개와 한 줄에 2,500원인 김밥 B줄을 사고 15,000원을 냈을 때 거스름돈을 문자로 사용한 식을 나타내라 라고 하네요. 그럼 한 개에 1,200원인 찐빵 A개를 샀으니 1,200원 곱하기
A죠? 그 가격은 그럼 1200원 곱하기 A니까 줄여서 뭐라 써? 1200A라고 쓸 수 있고 거기다가 2500원짜리 김밥 몇 줄? B줄을 샀었기 때문에 2500원 곱하기 B를 해줘야 되니까 줄여서 2500B라고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얘네 둘을 더한 가격이 우리가 지불해야 될 돈 아니야? 근데 이거를 사고 얼마를 냈대? 15,000원을 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거스름돈은. 이건 너네가 산 거, 너네가 낸 돈. 그러면 산 거에서 낸 돈을 빼야 낸 돈에서 산 거를 빼야 남은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겠어? 그래서 이게 뭐야? 거스름돈에 대한 문자를 사용한 식이죠. 그럼 좀 전개해주자. 전개하면 어떻게 돼? 15,000원에서 마이너스 2, 요 마이너스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다는 소리는 뭐가 숨어져 있다는 소리죠? 마이너스 1이 숨어져 있다는 소리야. 마이너스 1이 이렇게 곱해져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괄호들한테도 각각을 마이너스를 뿌려줄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분배해줄 수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괄호가 풀어지면서 부호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1200A 마이너스 2500B라고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됐니? 다음 15번. 자, 다음 중 뭐 옳지 않은 걸 골라달라고 하네요. 뭐 하나씩 좀 볼까? A 1번. 한 개의 X1인 젤리 8개와 한 봉지의 Y연인 사탕 3봉지 가격이 그러면 한 개의 X1이니까 8개 샀대. 8 곱하기 X니까 8X라고 써야겠죠? 그 다음에 한 봉지의 Y연인 사탕 3봉지 샀으니까 3 곱하기 Y 얘네 둘이 더한 게 내가 지불해야 할 금액 아니겠어? 그죠? 다음 2번. 4장의 X1이래. 묶어서 파나봐. 4장의 X1이래. 그러면 한 장당 가격이 궁금한 거야. 예를 들면 4장에 6,000원이래. 4장이 6,000원이래. 그럼 너네 이거 한 장당 가격 하려면 어떻게 구할까? 나누기 하는 거죠. 그 장수로. 이 가격을 나누기 장수로 하면 한 장당의 가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얼마가 나와? 한 장당? 1,500원이라는 가격이 나오는 거야. 그럼 쟤도 마찬가지죠. 4장에 얼마? X1이라는 건 어떻게 해줘야 돼? 이 X1을 4로 나눠야겠죠. 그래서 이게 한 장당 가격이 되는 거겠죠. 다음 3번. 한 개에 300원인 지우개 A개를 사고 2,000원을 냈을 때 거스름돈. 그럼 한 개에 300원인 지우개를 A개 샀기 때문에 지우개의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야? 300 곱하기 A개 샀으니까 A가 되는 거겠지. 근데 곱하기가 생략되면서 300A. 거기서 우리가 뭘 냈어? 2,000원을 낸 거 아니야? 그지? 그럼 2,000원에서 우리가 낸 금액, 우리가 내야 될 금액을 빼면 이게 뭐야? 거스름돈, 나머지 거스름돈이 되지 않겠니? 예를 들면 얘가 뭐 1,500원이면 2,000원에서 내가 1,500원을 내야 돼서 2,000원을 냈으면 500원을 받아야 되잖아. 그지? 그럼 이게 500원이 나오겠죠? 다음 4번. 정가, 요새 프로 나오는 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정가에 3,000원인 필통을 A 프로 판매했대. 얘들아 이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1,000원인 1,000원인 쿠키가 있다고 해볼까? 쿠키? 1,000원인 쿠키가 있다고 해보자. 근데 요즘 뭐 좀 할인을 해서 팔고 싶은가 봐. 근데 그래서 얼마를 할인하고 싶냐면 1,000원짜리 쿠키를 이제 20% 할인할 거래. 1,000원짜리를 20% 할인할 거래. 그럼 너네 이거는 좀 간단해서 할 수 있어. 얼마야? 800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20%는 800원이라고 할 수 있어. 그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 1,000원짜리의 20%를 할인해서 판다는 거잖아. 그럼 이 1,000원짜리의 20%가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이거야. 1,000원의 20%가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해 준다면 1,000원의 20%는 이렇게 구할 수 있거든. 20%는 100분의 20이라 바꿔서 둘이 곱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200원이 되는 거야. 그럼 1,000원의 20%가 얼마라고? 200원인 거야. 근데 그걸 할인하겠다는 소리야. 그만큼을. 어디서? 1,000원에서. 그래서 원래 금액에서 그 할인된 20%의 금액을 빼서 우리는 800원만 받겠다 이거죠. 따라하니? 요게 할인에 관한 조금 문제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얘들아. 정가가 3,000원인 필통을 A 프로 할인해서 판매한대. 그럼 이 정가의 3,000원인 필통의 A 프로가 얼마인지를 먼저 계산해 주는 거야. 그럼 3,000원 정가의 필통의 A 프로가 얼마인지를 구하려면 얼마를 곱해야 돼?
100분의 A 프로 100분의 A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약분시키면 30A가 되지 않겠어? 그죠? 이게 그 30%의 가격이야. 근데 그걸 뭐 하겠대? 할인하겠다는 건 싸게 팔겠다는 소리잖아. 그치? 그럼 거기서 원가에서 그 할인된 금액을 빼줘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가격이 나오는 거지. 우리 이만큼으로 판매하겠대. 이해됐니? 자, 7명이 X1씩 모아서 Y1인 퍼즐을 사고 남은 돈이래. 그럼 얘들아 이렇게 써야지. 얘들아 7명이 X1씩 모았대. 7명이 X1씩 모으면 모은 돈은 얼마야? 7X 아니야? 7X지. 그지? 모은 돈은 7X야. 그지? 근데 거기서 Y1인 퍼즐을 샀대. 그럼 이 모은 돈에서 손해가, 즉 지불을 얼마나 해야 되는 거야? Y1만큼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불이니까 내가 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뭐 해야 돼? 이 돈에서 빼기 Y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이게 남은 돈 아니야? 그지? 예를 들면 4,000원이 뭐였어? 근데 2,000원을 썼어. 남은 돈 뭐야? 2,000원 아니야? 그럼 모은 돈에서 쓴 돈 빼면 그게 남은 돈 아니겠어? 근데 여기 문제에서 아마 다르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죠? 완전 이상하죠? 틀렸죠. 16번. 자, 어느 제과점에서는 한 개에 800원인 초콜릿을 10% 할인해서 판매하는데, 근데 초콜릿 상자 포장 비용으로 1,000원을 받는데, 이 제과점에서 초콜릿 A개를 사고 상자 포장을 할 때 우리가 총 지불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네요. 그럼 일단 800원인 초콜릿을 몇 프로 할인한대? 10% 할인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할인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먼저 찾아줘야 되는 거야. 그럼 800원에 10%니까 여기다가 100분의 10을 이렇게 곱해줘야겠죠. 그러면서 약분시켜버리면 얼마야? 80원이야. 아, 그럼 결국엔 한 개에 800원이었는데 10% 할인한 금액 얼마? 80원을 빼서 우린 얼마로 사겠다는 거야? 720원으로 사겠다는 거야. 그럼 720원인 초콜릿을 몇 개 샀대? A개 샀대. 그럼 720원인 초콜릿 A개를 샀으니까 720A가 되겠죠. 720 곱하기 A라서요. 그죠? 거기다가 상자를 포장까지 해준대. 근데 비용도 받나 봐. 그게 얼마야? 1,000원을 이렇게 더 받겠다는 거죠. 우린 초콜릿 가격에 상자 포장까지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낼 총 금액인 거죠. 다음 17번. 자, 3개의 A1인 가격 과자 4개와 5병에 3,000원인 음료수 B병의 가격의 합을 문자로 사용한 식을 나타내세요 라고 하네요. 3개의 A1인 과자 4개? 3개의 A1인 과자 4개. 그럼 얘들아 이거는 한 개에 얼마인지가 궁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3개의 A1인데 5개를 사고 싶은 거야. 그죠? 3개의 A1인데 5개를 사려면 하나당 가격이 알아야 5개가 얼마인지를 알 거 아니야. 3개의 가격을 알지 하나의 가격을 아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럼 과자 4개랑 5병에 3,000원의 음료수 B병의 가격을 이걸 좀 알려면 한 병, 즉 한 개, 과자 한 개와 음료수 한 병의 가격을 알아야 돼.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3개의 A1이라고 했기 때문에 과자 한 개의 가격을 뭐라 쓸 수 있어? 이 A1을 뭘로 나눠? 3으로 나눠봐야 하나당 가격이 나오지 않을까? 그지? 그 다음에 음료수 한 병도 마찬가지야. 음료수 한 병도 5개에 3,000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3,000원을 뭘로 나눠버려야 돼? 5개로 나눠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럼 결국에 얘는 얼마에 한 개당? 600원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얘는 한 개당 3분의 A1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됐니? 그럼 근데 과자를 몇 개 산대? 4개. 과자 4개 사고 음료수 몇 개 산대? B병 산대. B병. 과자 4개 사고 음료수 4개 산대. B병 산대. 그럼 과자 4개면 한 개당 가격이 얼마였어? 3분의 A였죠. 근데 이걸 몇 개 산대? 4개 산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줘야겠죠. 그죠? 그리고 음료수 한 병이 얼마였어? 600원이었잖아. 근데 이걸 몇 병 산대? B병 이렇게 사겠대. 됐어?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돼? 3분의 4 곱하기 A니까 4A라고 이렇게 써야죠. 이해됐지? 그 다음 얘는 뭐라 써야 돼? 600 곱하기 B니까 600B라고 써야겠죠. 그럼 얘네 둘이 합한 식을 나타내다고 했으니까 뭐라 써야 돼? 3분의 4A 플러스 600B라고 쓸 수 있겠네요. 다음 18번.
자, 지은이네 학교 앞 즉석 떡볶이 가게 메뉴판이래. 근데 즉석 떡볶이 세트 하나의 가격은 12,000원이래. 근데 지은이가 친구들이랑 즉석 떡볶이 세트 하나에다가 재료를 추가해서 만두 4개, 튀김 7개, 계란 4개가 들어간 떡볶이를 먹었을 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문자로 사용한 식을 나타내세요 라고 하네요. 그러면 잘 봐. 기본 세트가 있나 봐. 기본 세트가 있는데 이게 얼마짜리냐면 12,000원짜리래. 근데 기본 세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만두 몇 개? 4개. 다음에 튀김 몇 개? 3개. 다음에 계란 몇 개? 2개 이렇게 기본으로 들어가 있나 봐. 근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먹었을 때 이걸 막 다 세고 먹나 봐. 나눠 먹으려고 세고 먹나 봐. 결론적으로 우리가 셌을 때는요. 총 뭘 먹었냐면 총 만두 몇 개를 먹은 거야? 4개 먹고 튀김을 몇 개 먹었대? 7개 먹었고 계란 몇 개 먹었냐면 4개를 먹었대. 그럼 일단 12,000원의 금액에서는 만두 4개, 튀김 3개, 계란 2개는 기본이야. 12,000원을 내면 기본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근데 지금 보니까 만두는 개수가 맞아. 보니까 튀김을 몇 개 더 먹은 거야? 4개 더 먹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계란도 몇 개 더 먹었어? 2개 더 먹은 거잖아. 그럼 우리는 기본 나오는 거에 튀김 더 먹은 값이랑 계란 더 먹은 값을 지불해야 된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기본으로 나오는 거에 튀김 4개랑 계란 2개를 더 먹었기 때문에 그것만큼의 더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거겠죠. 그럼 얼만큼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냐? 튀김 4개를 더 먹었는데 한 개당 얼마래? Y1이었기 때문에 튀김 가격은 얼마야? 4Y라고 써야겠죠. 그 다음 계란도 더 먹었죠? 몇 개? 2개. 근데 한 개당 얼마? Z1, 2Z라고 써야겠죠. 됐니? 그럼 이걸 더한 게 결국에 우리는 이게 추가 금액 아니야? 4Y 플러스 2Z가 우리의 추가 금액. 근데 우리는 일단 기본 세트를 먹었기 때문에 여기에 얼마가 더 더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죠. 12,000원은 기본으로 먹었다 이거죠. 이게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겠죠. 얘가 뭐다? 추가? 그렇죠. 얘가 추가 금액인 거죠. 다음 19번. 자, 이 거속시에 대한 문제가 뭐 많이 어려울 거야. 처음 이제 이런 거 좀 처음 잘 다뤄보는 거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잘 배워놔야 이제 뒤에 가서도 잘 쓰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해 봅시다. 잘 봐. 일단 거속시 문제가 나오면 일단 쓰고 시작해 얘들아. 안 헷갈리려면 이걸 쓰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럼 거속시를 썼어. 근데 A 지점에서 출발해서 A 지점에서 쭉 출발해서 B 지점까지 가고 싶은 거야. 근데 여기서 얼만큼 떨어졌대? 15km만큼 떨어졌다 이거죠. 됐어? 15km만큼 떨어졌대. 근데 원래는 시속 Akm의 속력으로 가다가 도중에 20분 동안 쉬었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가다가 여기서 잠깐 쉰 거야. 얼마를? 여기서 20분 정도 휴식한 거야. 그죠? 몇 속력으로? Akm의 속력으로 쭉 가다가. 그죠? 그러면서 다시 여기서 출발해서 똑같은 속력으로 갔으니까 여기서 또 Akm의 속력으로 움직인 거 아니겠어? 무슨 말인지 됐니? 그럼 잘 봐. A 지점에서 출발해서 B 지점에 도착할 때까지에 걸린 시간이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얼마나 걸렸는지야. 얼마나 걸렸는지. 그럼 이거 아니야? 시간이 궁금한 거잖아. 그지? 시간이 궁금하니까 시간은 어떻게 구해? 속력분의 거리죠. 그럼 이거야. 그럼 여기 쉬기 전까지 만약에 Xkm만큼 갔다면 따라서 쉬기 전까지 Xkm까지 갔다면 쉬고 나서는 몇 킬로가 남은 걸까? 15 그렇죠. 15km에서 Xkm만큼 뺀 거리만큼 남지 않겠어? 예를 들면 10km 중에 너네가 3km 가면 몇 km 남은 거야? 10km 중에서 3km 가면 7km 남은 거죠. 그래서 10에서 3을 뺀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대로 내가 요 쉬기 전까지 얼마나 갔냐가 궁금한 거야. 이해했어? 쉬기 전까지 얼마나 갔냐가 궁금한 거야. 그럼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딱 여기 쉬는 타이밍을 만약에 쉬는 타이밍을 C라고 한번 해볼까?
여기 C까지 갔을 때 A서부터 C까지 갔을 때 그 시간 어떻게 구하냐면 속력분의 뭐? 거리. 됐어? 거기다가 이번엔 우리는 쉬었다가 이제 B까지 가야 되죠? 그죠? 근데 속력을 어떤 속력으로 갔대? 속력은 똑같이 Akm로 갔대. 그럼 남은 거리는 얼마야? 속력분의 거리 얼마? 15-x 이렇게 간 거 아니겠어? 됐어? 그럼 우리는 움직인 시간은 이만큼이야. 근데 뭐도 있어? 쉬는 시간도 있었잖아. 거기다 뭐 더해줘야 돼? 20분인데 지금 보니까 뭘로 이루어져 있죠?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20분을 시간으로 바꾸면 3분의 1, 60분의 20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 시간이 되겠죠. 그럼 얘 계산해볼까? 얘 계산하면 어떻게 돼? A분의, 분모 같으니까 A분의 X 플러스 15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1이겠죠? 계산하면 어떻게 돼? 얘랑 얘랑 어떻게 돼? 삭제되겠죠. 얼마야? A분의 15 플러스 3분의 1 시간만큼 간 거죠. 됐니? 21번. 자, A 지점에서 출발한 버스가 450m만큼 떨어진 B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 90km의 속력으로 가고 있대. 자, A 지점에서 출발해서 B 지점까지 갈 건데 얼만큼 떨어져 있대? 450km만큼 떨어져 있대. 근데 버스가 이제 이렇게 갈 거래. 버스에 갈 건데 시속 몇 킬로로 달린대? 90km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대. 근데 버스가 X시간 동안 달렸을 때 우리가 궁금한 건 결국 어디야? 궁금한 건? 거리 아니겠어? 거리? 시 이렇게 써야겠죠. 됐어? 거리는 어떻게 구해? 그렇죠. 거리는 결국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이렇게 구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잘 봐. 90m의 속력으로 X시간 동안 달렸대.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달린 거리는 뭐라 써야 돼? 여기만큼, 여기가 만약에 X시간만큼 갔대. 여기가 X시간만큼의 거리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뭐라 써야 되는 거야? 속력분의 속력 곱하기 시간. 얼마? 90 곱하기 X. 90X라고 써야 되는 거죠. 이해됐어? 속력 곱하기 시간. 90km의 속력으로 X시간만큼 갔기 때문에 90X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됐어? 그럼 B지점까지 남은 거리가 궁금한 거야. 그럼 X시간 동안 달린 거리가 얼마래? 90X래. 그럼 결국엔 요만큼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 아니야? 뭐라 써야 돼? 450km에서 간 거리를 빼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 이게 남은 거리가 되겠지. 됐니? 다음 22번. 소금물 문제도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 소금물의 양과 농도와 소금의 양을 계산하는 식을 외워달라고 했었어요. 자, 보면 우리가 원하는 건 소금의 양이죠. 소금의 양. 5%의 소금물 X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랑 12%의 소금물 Yg에 있는 소금의 양은요, 둘이 섞는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소금이 갑자기 막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날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네, 소금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5%의 소금물, 5%의 소금물 몇 그램? Xg과 12%의 소금물 몇 그램? 그렇죠. Y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럼 소금의 양.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해? 얘기해봐. 소금의 양인데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12%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됐어? 걔네들이 그럼 더하면 그러니까 얘네들이 섞었다라는 건 소금의 양이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X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이거고 12%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이거야. 그럼 얘네들이 더한다는 건 이 소금의 양이 이렇게 더해진다는 소리 아니겠어? 그럼 얼마야? 얘는 뭐라 써야 돼? 100분의 5x. 얘는 뭐라 써야 돼? 100분의 12y라고 써야겠죠. 잠깐만 뭐 약분되나요? 얼마야? 20분의 1. 여기도 약분되나요? 뭘로 해? 그쵸. 25분의 3으로 약분되겠죠. 따라서 얘네들이 더한다는 건
20분의 1 x 플러스 25분의 3 Y. y라고 되겠죠. 다음 23번. 자, A프로의 소금물 200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야 돼. 일단 소금의 양 어떻게 구한다고? 소금의 양은 100분의 뭐? 농도 얼마? A. 거기다 소금물의 양 얼마? 200을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그럼 약분하면 얼마야? 2가 되면서 따라 소금의 양이 뭐라 쓸 수 있어? 예. 2Ag이라고 쓰는 거죠. 간단하네 이런 건. 24번. 자, 이번에는 X프로의 소금물 300g에 뭘 섞었대 내라? 물을 섞었대, 물. 내가 그래서 저번 시간에 한번 알려주지 않았나? 이 소금물 구하는 방법은 항상 뭘 쓰자고? 좀 뭘 쓰자고 하긴 했는데. 뭘 쓰자고 했는데? 비커 그려서 좀 하자고 하지 않았나? 비커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 안 했나? 그럼 나 그림을 좀 그릴 거야. 근데 소금물 나올 때는 좀 그림 그려주는 게 좀 편하거든? 그래서 특히 이 뭘 섞을 때, 뭐 소금물을 섞든 뭘 섞을 때 이 비커를 그려주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비커를 만약에 딱 그려. 먼저 이 들어있는 이 비커를 딱 그린다? 그럼 여기다 뭘 쓸 거냐면 소금물에 양을 쓸 거야. 됐어? 그러면서 여기에는 소금의 양을 쓸 거고요. 여기는 농도를 표시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칸으로 나눠볼 거야. 소금물의 양이 얼마래? 300g. 소금의 양을 알아볼라? 모르죠. 농도는 몇 프로야? X 프로야. 그럼 여기다 뭘 더한대? 물을 섞는다는 거지. 몇 그램? 100g. 그럼 따라서 이걸 섞은 새로운 비커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그 새로운 비커에 물의 양이 얼마야? 소금물의 양이? 400g이 되는 거지. 됐어? 요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습관을 좀 가져주는 게 좋아. 어려운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좀 그려놓고 푸는 게 좋아. 근데 아마 여기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해볼게. 일단 잘 생각해봐. 일단 물을 넣는다고 해서 소금의 양이 달라지냐? 안 달라지겠죠. 물론 뭐만 달라지겠어? 물의 양과 농도가 조금 연해지겠죠. 아무래도. 소금의 양은 일정할 거야. 소금물을 넣지 않은 이상은. 그지? 소금물을 넣지 않은 이상은 소금의 양은 일정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의 소금의 양과 여기서의 소금의 양은 어때? 똑같겠지. 여기서의 소금의 양과 여기서의 소금의 양은 똑같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써볼까? 소금의 양 어떻게 구해? 소금의 양 100분의 농도 얼마? X 곱하기 얼마? 소금물의 양. 따라서 얼마야? 3X라고 써야 되지 않겠어? 소금의 양. 그럼 소금의 양이 얼마? 3X. 여기도 얼마? 3X가 되겠네요. 이해됐지? 자, 그러면서 새로 만든 소금물의 농도잖아요. 그죠? 그럼 소금물의 농도를 어떻게 구해? 소금물의 물의 농도. 얘기해봐. 소금물의 농도 어떻게 구해?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소금의 양의 100. 곱하기 100 이렇게 돼야겠죠. 됐어? 그래서 약분시키면 얼마야? 4가 되면서 소금물의 농도는 몇 퍼센트다? 4분의 3x 퍼센트다 라고 쓸 수 있답니다. 이해됐어? 얘들아, 여기서 여기 농도 구할 때는요 100을 곱하잖아요. 그럼 정리하고 나서 항상 이 퍼센트를 붙여줘야 돼. 알겠지? 다음 26번. 자, x가 마이너스 2, y가 4분의 1일 때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y 플러스 6xy의 값을 구하라. 일단 대입한다는 건 식에 그냥 집어넣겠다는 소리죠. 그 문자에 이 숫자를 넣어서 계산을 하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 식을 문자를 다 이제 수로 바꿔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x제곱분의 1인데 x가 마이너스 2라서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y라서 4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6에 우리 이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식에 들어갈 때는 그 생략됐던 곱하기가 다시 부활한다고 했죠? 그래서 다시 부활해서 써주면 x는 마이너스 2가 되고 y는 얼마? 4분의 1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됐니? 그럼 계산해 봅시다. 얘랑 얘랑 어떻게 돼? 약분 되겠죠? 얘랑 얘랑 어떻게 돼? 약분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얼마가 돼? 얼마야? 4가 되겠죠? 따라서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에 얘네 둘은 얼마야? 이거 계산하면 3이었죠? 근데 마이너스가 하나니까 얼마? 마이너스 3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럼 얘네 둘이 어떻게 돼? 날라가겠죠. 답이 얼마? 마이너스 3이다. 다음 27번. 자, x가 마이너스 3일 때 시계값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를 구해달라고 하네요. 그럼 각각의 x자리에 뭐 마이너스 3을 집어 넣어봐야겠죠, 얘들아? 그럼 넣어봐. 그럼 얘는 식이 어떻게 변해? 3분의 1에 얘들아 음수를 집어넣을 때는 항상 괄호로 묶어서 집어넣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고 여기는 생략했던 곱하기가 다시 살아나겠죠. 됐어? 그럼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20. 그렇죠. 마이너스 27이 되겠죠. 그러면서 3분의 1과 나눠 곱해주면 얼마야? 3이랑 27이랑 약분되면서 답은 얼마? 마이너스 9가 돼야겠죠. 그 다음 여기도 3 곱하기 x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었네. 3 곱하기 마이너스 3으로 바뀌어줬어야겠죠. 그래서 얼마야?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여기 봅시다. 2 곱하기 x죠. 2 곱하기 x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3에 밖에 마이너스 3이 이렇게 있는 거지. 얘는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이라서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겠네요. 얘는 이거 제곱 먼저 해줍시다. 제곱 먼저 하면 얼마죠? 플러스 x의 제곱되는 거 아니야? 그지? 어차피 얘는 괄호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를 2번 곱하겠다는 소리잖아. 그럼 마이너스 x를 2번 곱하겠다는 소리는 x 곱하기 x 나오고 마이너스도 짝수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사라지겠죠. 그러면서 x에다 다시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에 괄호 묶어서 얘는 이렇게 제곱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얼마야? 9가 되겠네요. 얘도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3의 전체의 제곱 되겠죠? 그러면서 밖에 마이너스 이렇게 18이 있겠죠? 얘 얼마라고? 얼마라고? 9. 따라서 9 마이너스 18이 되면서 얼마? 마이너스 9. 다른 건 4번이 되겠네요. 28번. 자, 얘들아 이제 내가 저번 시간에 이걸 얘기를 해줬나요, 얘들아? 잘 봐. 얘들아 나누기가 생략돼 있잖아요. 그죠? 나누기가 생략돼 있는 식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는 대입을 해야 되는 상황일 때는 다시 어떻게 준다고 했어? 곱하기로 바꿔서 원래대로 바꿔서 곱하기로 바꿔서 푼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풀 거야. x분의 4 플러스 y분의 2잖아. 근데 우린 식을 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원래대로 바꿔줄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4 나누기 x 플러스 2 나누기 y 요거 아니겠어? 됐어? 그럼 이 다음에 식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식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4 나누기 5분의 1 플러스 2 나누기 4분의 1 아니겠어? 그지? 그럼 얘를 곱하기로 다시 바꿔서 표현하면 얼마야? 4 곱하기 5 되겠지. 플러스 여긴 2 곱하기 얼마가 돼?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지 않겠어? 그럼 계산하면 얼마야? 20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 여기 뭐 플러스가 갑자기 사라졌는데요 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긴 해.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근데 사실 요 플러스나 이 마이너스나 어차피 합해지면요 그냥 이거랑 똑같아. 얘나 다시 한번 써줄게. 얘나 똑같습니다. 알겠니? 얘랑 똑같은 의미야. 그래서 얘는 결국에는 부호가 서로 다른 녀석의 합이기 때문에 큰 녀석에서 작은 녀석을 빼면 얼마야? 12에서 큰 녀석의 부호를 가져오겠죠? 얘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얼마야? 12 이렇게 나오죠?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이거 좀 귀찮잖아? 다시 돌려서 하기가 귀찮잖아요? 더 좋은 방법이 있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그냥 대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x나 y가 분수가 아닌 그냥 정수나 뭐 이런 수라면 그냥 자연수나 정수 이런 수라면 그냥 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사실. 그냥 넣기만 하면 그냥 분수 나오거든요. 근데 너네가 얘를 왜 바꿔서 풀었냐면 대입을 해야 되는 수가 분수야. 근데 그게 그냥 분모로 들어가 버리면 골치 아파. 그러니까 너네가 되게 좀 생각하기 어렵단 말이야. 이거 진짜 빨리 푸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야. 그냥 넣을게. 그냥 대입을 할게. 이렇게 되는 거야. 5분의 1, 분모에 5분의 1을 넣고 분자에는 4가 있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플러스 분모에 얼마가 있는 거야? 마이너스 4분의 1이 있는 거야. 일단 분자에는 얼마가 있어? 2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됐니? 그럼 얘는 어떻게 풀 거냐면 얘다 분자는, 그러니까 분모는 지금 분수로 이루어져 있잖아. 근데 분자는 분수로 이루어져 있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굳이 분수로 좀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4를. 근데 4를 굳이 분수로 좀 표현해주면? 1분의 4 아니겠어? 그치? 1분의 4. 1분의 4가 되고 분모는 5분의 1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수도 굳이 분수로 표현해주면 1분의 2가 될 거고 분자는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겁니다. 안쪽에 있는 거 있죠? 이 안쪽에 있는 애들 그죠? 1과 1 안쪽에 있잖아요. 그죠? 얘네들끼리 곱한 게 분모로 내려올 거야. 이해했어? 얘네들끼리 곱한 게 분모로 내려올 거고 얘네들끼리 곱한 걸 어디로 갈 거냐면 분자로 갈 겁니다.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1분의 20이 될 거야. 그래서 20 나왔지. 똑같이. 그지? 그리고 나서 똑같이 하면 돼. 얘네들끼리 곱한 게 어디로 갈 거야? 분모로 갈 거야. 얘네들끼리 곱한 게 어디로 갈 거야? 분자로 갈 거야. 그때 이 마이너스는 사실 여기 지금 얘한테 있잖아. 그럼 분자, 분모 아무 데나 붙여줘도 돼. 난 여기는 그냥 얘끼리 했으니까 가고 얘는 마이너스 여기다 붙여서 계산해볼까? 얼마? 마이너스 8이 될 거야. 그러면서 이걸 더하겠다는 소리지. 그럼 결국엔 똑같잖아. 20 플러스 마이너스 8. 똑같죠? 얼마야? 12. 식이 엄청 줄었죠. 굳이 이렇게 바꿔서 안 써도. 이걸 우린 뭐라 부르냐면 번분수라고 합니다. 번분수. 이건 알면 얘들아, 이건 알면 앞으로 분모에 분수가 들어가는 수들을 계산하는 건 그냥 껌이야. 이걸 알면 굳이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해도 돼. 번분수를 알면 분모의 분수가 들어가도 돼. 쉬워. 졸려?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아마 이거 다음 문제가 똑같은 문제일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 x는 3이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요. 그럼 천천히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기억. 2 곱하기 x니까 3 들어가야겠죠? 다음 플러스 12 곱하기 y인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괄호 써서 들어가야겠죠? 얼마야? 6 마이너스 6 얼마? 0 되겠네요. 이해했어? 그 다음 니은 마이너스 3분의 2에 뭘 곱해? 3을 곱하겠다는 소리지. x가 3이니까 거기다 플러스 여기 나오네.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1이잖아. 그지? 그럼 분자에 1이 있어도 그냥 우리는 여기에 1이 있다고 생각하자고. 1분의 1이 1이니까 안쪽끼리 곱한 게 어디로 갈 거냐면 분모로 갈 거야. 바깥쪽끼리 곱한 거 어디로 갈 거냐면 분자로 갈 거야. 근데 마이너스는 뭐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거 자체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따라서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 약분되면서 얼마? 마이너스 2. 얘랑 정리해서 마이너스 2. 따라서 얼마? 마이너스 4가 된다 이거야. 다음 리을 디귿 한번 가볼까? x분의 3이니까 x에다 뭐 넣어? 3 넣어야겠죠? 얼마야? 3분의 3이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럼 얘는 얼마야? 1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나?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얼마야? 2분의 1이죠. 리을 가보자. 마이너스 x의 제곱이야. 근데 괄호가 안 묶여 있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숫자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마이너스 8에 이번에 y의 제곱이라서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야? 얘는? 그렇죠. 마이너스 9. 얘는 얼마야? 4분의 1이죠? 마이너스 8 곱하기 4분의 1이라서 약분하면 얼마? 2. 따라서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 답은 마이너스 11. 따라서 음수인 건 누구누구? 니은, 리을. 다음 30번.
자, 그럼 이런 게 나와. 얘들아, 이것 때문에 내가 알려주는 거야. 지금 보니까 대입을 해야 되는 수가 다 뭐야? 분수야. 근데 대입을 하는 곳도 어디야? 분모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그럼 저걸 그냥 다 바꿔서. 그러니까 원래대로 했으면 나누기, 지금 생략된 나누기의 기호를 다시 바꿔서 곱하기로 바꿔서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번분수를 이용합시다. 그럼 그냥 넣어. 7분의 1분의 7. 말이 좀 이상하지? 7분의 1분의 7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1분의 3.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6분의 1분의 6 이렇게 가자고. 됐어? 근데 원래 이것들 밑에는 뭐가 숨어져 있는 거냐면 요렇게 숨어져 있다는 거지. 요렇게. 그죠? 그러면서 써보면 안에 있는 것끼리의 곱이 어디로 간다고? 분모로 간다고. 밖에 있는 것끼리의 곱이 어디로 간다고? 분자로 간다고. 그래서 얼마? 49가 되는 겁니다.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얼마? 1. 밖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얼마? 9가 된다고. 다음 플러스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얼마? 1. 밖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36인데 얘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한번 붙여주면 마이너스 36이 되겠죠. 그럼 결국엔 답은 얼마? 49 플러스 9 마이너스 36이 끝이야. 얼마야? 22? 쉽지? 굳이 식을 여러 번 안 써도 이 번분수를 이용하면 금방 풉니다. 이해되니? 꼭 기억해야 돼. 이거 중요해 얘들아. 너네 이제 뭐 분모에 분수 나오는 거는 자 거의 뭐 계속 나와. 너네 근데 이거를 모르면 많이 헷갈릴 거야. 많이 힘들 거고요. 봅시다. 34번. 자, 기온이 X도일 때 공기 중에서 소리의 속력은 초속 331 플러스 0.6X라고 한다. 기온이 15일 때 다음을 구해라. 그럼 결국엔 기온이 X일 때 이런 식이 나온다라는 거 아니야? 기온이 X도일 때 무슨 331 플러스 뭐야? 331 플러스 0.6X라는 소리의 속력의 공식이 나오나 봐. 근데 우리는 어떨 때, 그러니까 온도가 어떨 때 소리의 속력이 필요한 거냐면 몇 도일 때? 15도일 때. 그럼 결국에는 기온이 15도일 때 우리는 소리의 속력을 구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럼 그 15가 결국에는 무슨 자리야? X자리 아니겠어? X자리 아니겠어? 따라서 X가 얼마일 때? 15일 때 소리의 속력 구해달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331 플러스 0.6X이기 때문에 이 X자리에 뭘 넣어? 15를 넣어봐야 되지 않겠어? 그럼 331 플러스 0.6 곱하기 15 이렇게 넣어봐야겠죠. 그죠? 그럼 뭐 6 곱하기 15 한 다음에 왼쪽으로 한 칸 이렇게 소수 좀 옮겨주면 좀 편하지 않을까? 이해했지? 그거 얼마야? 6 곱하기 15는? 90이죠? 90에서 소수점 한 칸 왼쪽으로 옮기면 얼마? 9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331 플러스 9 되면서 얼마? 340의 속력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이 공기 중에서 5초간 소리가 전달되는 거리래. 근데 이게 뭐냐면 미터잖아, 미터. 기온이 15도일 때 초속 340m로 간대. 그럼 초마다 340m를 간다는 소리 아니야? 15도일 때? 그럼 5초면 몇 미터 간 거야? 여기다? 그거 곱하면 되지 않겠어? 1초당 340m 간다는 거야. 그럼 5초면 이거에 곱하기 5 하면 되지? 얼마? 1700. 그렇죠. 1700이 되겠죠. 다음 36번. 자, 키에 맞는 의자를 고를 때는 앉는 사람이 키의 0.23배의 높이의 의자를 선택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한대. 키가 H인 사람에게 적당한 의자의 높이를 H를 사용한 식을 나타내세요 라고 하네요. 그럼 잘 봐 얘들아. 키는 H래. 그지? 근데 의자를 이렇게 살 건데 의자의 적당한 높이는 키의 몇 배? 0.23배래. 0.23배. 키의 0.23배. 그러면 우리가 구매할 의자의 높이는 H라는 키의 몇 배? 0.23배니까 곱하기 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뭐라 써야 돼? 0.23
h라고 쓰는 게 맞겠죠. 그죠? 근데 문제 두 번째 보니까 키가 얼마래? 160이래. 그때 이 사람에게 적당한 의자의 높이를 알려달래. 그럼 여기 h 자리에다 뭐만 넣으면 돼? 160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럼 뭐라 써야 돼? 0.23 곱하기 160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됐니? 그럼 여기도 뭐 계산해주면 23 곱하기 16 하면 얼마? 18. 네? 아니 18이잖아. 18, 13, 23 하면 얼마? 368 나오겠죠? 그럼 거기다 0 하나 붙여주면 3680이죠? 근데 다시 왼쪽으로 몇 칸 가야 돼? 두 칸 가야겠죠? 그래서 왼쪽으로 두 칸 가면 얼마? 36.8cm의 높이의 의자가 적당한 거겠죠? 다음 37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18인 직사각형에 대해서 다음을 답하세요 라고 하네요. 얘들아, 색칠한 부분의 넓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랑 여기죠? 그죠? 여기랑 여기. 그럼 여기의 넓이를 이제 구하고 싶은 건데, 그럼 뭐 이거 넓이 구하고 이거 넓이 구해서 더하는 것도 사실 맞는 방법이긴 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좀 복잡하잖아. 그래서 그냥 좀 간단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이 전체 넓이에서 색칠 안 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빼버리면 남은 녀석의 넓이가 나오지 않겠니? 그치? 이 전체 넓이를 전체에서 이만큼을 빼면 이만큼만 남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구해야 되는 건 전체 넓이가 얼마냐 이거죠. 전체 넓이 얼마죠? 80이죠. 직사각형이 전체 넓이니까 80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밑변 곱하기 높이가 얼마죠? 8이죠. 왜?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다 어때? 똑같아. 그럼 거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내려왔을 때 높이도 얼마다? 8이다. 이렇게 되겠죠. 8 곱하기 얼마? 2분의 1까지 해줘야 된다 이거죠. 나누기 2 곱하기 2분의 1. 그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야 삼각형의 넓이는? 4x 곱하기 4니까 줄여서 4x라고 쓸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궁금한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 색칠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전체 80이라는 넓이에서 4x를 뭐 해줘야 돼? 빼버리면 색칠한 부분이 나오지 않겠어? 됐니? 근데 이때 x가 얼마일 때? x가 6일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하니까 80 곱빼기 4 곱하기 6을 해버리면 되겠죠. 얼마야? 24죠? 80 마이너스 24는? 56이 된다. 됐니? 다음 38번. 성량계비 문제인데 이 성량계비를 사용해서 다음과 아래와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을 만든대. 성량계비를 사용해서. 근데 한 변에 x개의 성량계비가 들어있는 정삼각형을 만드는데 한 변에 x개가 있는 정삼각형에서 만드는데 필요한 성량계비의 개수를 x라는 사용식으로 나타내라 라고 하네요. 자 봅시다. 그러면 요걸만 조금 땡겨서 생각을 해보자. 안되겠다. 요렇게만 한번 봅시다. 그럼 잘 봐.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넘어가면서 이 성량계비를 이제 사용할 건데 지금 보면 얘는 한 변에 성량계비가 몇 개야? 3개. 한 변에. 한 개. 한 개지. 그리고 얘는 한 변에 성량계비가 몇 개야? 2개야. 그다음 얘는 한 변에 몇 개야? 3개. 그럼 계속 이제 가면 갈수록 한 변의 성량계비의 개수는 하나씩 늘어나겠구나 라고 하는 거지. 됐어?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의 총 성량계비의 개수는 몇 개야? 3개야. 3개야. 그러니까 총 3개라 이거지. 오케이. 그다음 여기는 총 몇 개야? 6개. 여기는 총 몇 개야? 9개. 그러면 3개, 6개, 9개. 그 다음은 얼마가 되겠어? 12개가 되겠네. 그러면 한 변에 있는 성량계비의 개수와 전체 성량계비의 개수를 뭔가 관련된 식으로 한번 찾아본다면 얘는 한 변의 길이, 한 변의 성량계비가 몇 개였어? 1개였지. 얘는 2개였고 얘는 3개였어. 근데 총 개수는 3개, 6개, 9개란 말이야. 그럼 얘한테서요 얼마를 곱해야 얘가 나올까? 3. 그렇죠. 곱하기 3을 하면 얘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얘한테도 얼마를 곱해야 돼? 3을 곱해야 돼.
얘한테도 얼마를 곱해야 돼? 3을 곱해야 돼. 선생님 왜 3을 곱해야만 나오는 건가요? 라고 하면 일단 한 개의 변이 몇 개 있어? 3개 있잖아. 이 똑같은 게 3개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한 변에 있는 성량계비가 몇 개야? 2개지. 근데 그 변이 몇 개 있어? 3개 있잖아. 그래서 3개 나오는 거야. 3개잖아. 3개 있지. 3 곱해서 9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궁금한 건 너는 이건 구할 수 있다?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4개가 있어. 그지? 얼마를 곱해야 돼? 3을 이렇게 곱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 그러면 한 변의 길이에 5개가 있는 정삼각형은 총 개수가 몇 개일까? 성량계비 15개. 5 곱하기 3이었겠지. 그럼 계속 가다가 한 변의 길이에 x개가 있는 녀석의 총 개수가 궁금한 거야. 성량계비의 총 개수. 여기도 마찬가지로 몇 개를 곱해줘야겠어? 3을 이렇게 곱해줘야 되지 않겠어? 왜? 한 변의 길이가 x개가 있는데 그 x개가 총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잖아. 똑같은 변이 3개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얘는 뭐라 써야 돼? 3x라고 써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한 변의 길이에 x개가 들어있는 성량계비의 정삼각형을 만들 때 총 성량계비의 개수는 뭐다? 3x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니? 그럼 뭐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니? 한 변에 8개가 들어있는 성량계비. 그러면 결국에는 x가 결국에는 한 변에 들어있는 성량계비의 개수 아니야? 그럼 그 한 변의 길이 몇 개? 8개가 들어있는 성량계비의 개수가 궁금하대. 그럼 x가 얼마일 때라는 거야? 그렇죠. x가 8일 때가 궁금한 거지. x에다 8을 집어넣으면 3 곱하기 8은 얼마다? 24가 나오는 거다.